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class.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요. 지금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1시, 지금 오늘이 지금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오후 1시 4분입니다. 이번 주 영상은 이제 또 이제 수요일에 찍게 되었는데 어제 좀 바빴고, 어제 하루 종일 좀 바빴고, 그 월요일에는 또 무슨 뭐 때문이었는지 뭐 하여튼 또 바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을 갖다가 또 이제 이번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전에 2014년도에 제가 괜찮은 영문법 외신을 갖다가 찍고서 그 다음에 인트로 영상도 올렸었죠. 물론 제가 지금 그때 다 지워버렸는데 벌써 지워버려가지고 뭐 어떻게 뭐 제가 정글로서 내놓을 말은 이런 말을 했었다. 정글로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없지만은 그때 당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거 영어 공부를 갖다가 이게 하는 것은 같이 공부하는 거다, 그죠? 같이 공부하는 거다. 나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듣고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배우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나도 공부하고 같이 공부하는 뭐 하구, 여러분과 나는 같은 하구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같이 공부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일단 그런 정신으로서 같이 공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제 이 영상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도 같이 이걸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볼모로 삼아서 현재 60분인데 60분을 볼모로 삼아서 제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오늘은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단테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20살 먹은 애인데 20살 먹은 이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이제 20살이 되어가지고 얘가 이제 한국 나이로는 미국 나이로 20살이니까 한국 나이로는 뭐 21살, 뭐 22살 이 정도 됐겠죠, 그죠? 이인데 이제 요런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이 아이 단테 라이트라는 애가 요 사람이 이제 경찰이 쏜 총에 죽었습니다. 이 형사가 쐈거든요. 킴 파터라고 하는 이 경관이 쏜 총에 맞고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미네아폴리스 지역에서 지금 그 시위가 있거든요. 지금 3일 연속으로 백인이, 그죠? 뭐 항상 시나리오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백인 경찰이 흑인 어떤 범법자를 과도한 법 집행을 통해서 죽였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일어난 중간에 이 내용들을 보면은 뭐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봤을 때 뭐 죽일만 했다는 거죠. 그게 제 생각입니다. 뭐 어쩔 수 없었다. 안 됐지만은 목숨을 잃어버린 것은 안 됐지만은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어떤 그런 교육은 못 받았겠죠. 하지만은 그 교육을 못 받았는지 뭘 모르지만은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지는 못했다. 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20살, 뭐 21살 이렇게 먹은 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다. 좀 안 됐지만은 목숨을 잃어버린 것은 안 됐지만은 세상을 너무 이제 쉽게 생각했다. 책임감이 없었다. 뭐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조지 플로이드 작년에 이제 BLM, Black Lives Matter라는 BLM 시위가 일어나게끔 한 것이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그죠? 작년 한 여름 때쯤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미국 전역이. 그래,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백인 경관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을 갖다가 목을 눌러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뭐 질식사했다고 뭐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있었는데 또 그게 이제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미네아폴리스는 지금 현재 좀 시끄럽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걸 한번 가져왔습니다. 요거 뭐 단테 라이트, 조지 플로이드의 단테 라이트 accused of choking and robbing woman at gunpoint had arrest warrant.
단테 라이트는 뭐 고소된 거죠. 뭘로 고소됐냐면 at gunpoint, 그러니까 총으로 협박하면 총 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어떤 여성을 갖다가 질식시키고 목을 조르고 choke, 목을 조르고 robbing, 그것도 그 여자에게서 돈을 뺏은 것, 뭐 절도를 한 것으로서 이제 accused, 고소당한 거죠. 그래서 체포영장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 체포영장이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Wright's case was still pending when he was pulled over Sunday for having an expired license plate. 이 라이트는, 단테 라이트의 사건은 여전히 이제 미결 사건이었다는 거죠. 해결이 안 된 미결 사건이었다는 거죠. 언제 단테 사건이 미결 사건이었냐면은 expired license plate, 만료된, 그죠? 만료 날짜가 지난 그 번호판 있죠? 번호판, 자동차 번호판을 단 것 때문에 일요일 날 그가 길가로 차를 갖다가 이제 멈춘 거죠. 차를 세운 그때는 이제 경관이 이제 야, 차 세우라 그랬겠죠. 그래서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보니까 이게 만료된 플레이트란 말이죠. 허가받지 않은 플레이트니까 뭔가 싶어서 이제 그 차를 세웠겠죠. 세웠는데 그때는 라이트가 이제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걸린 그런 미결 사건이었다 하면서 이제 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요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하나 이제 이런 얘기도 한번 하나 가져왔습니다. China increasingly is a near-peer competitor to the U.S. intelligence report says. 첩보 보고서에 따르면은 중국은 점점 가면 갈수록 니어피어, 피어면은 나하고 동등한 그 동료를 말하거든요. 나의 친구, 동료. 혹시 지금 자꾸 이게 소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CPU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CPU 사용량이 지금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는 게 냉각기가 도는 소리란 말이죠. 냉각기 도는 소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을 텐데, 이게 지금 CPU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CPU 사용량이 바쁜데, 하여튼, 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어떤 프로세서가 떠가지고, 메모리에서 프로세서가 올라와가지고 돌고 있겠죠. 어떤 프로세서가 지금 가장 바쁘냐면은, 보면은 무비스카, 이게 지금 녹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에지, 작업 관리자. 아니, 이거 하더라도 이런 소리는 안 들렸는데 하여튼 뭔가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 가면 갈수록 피어하면 참 나의 동료란 말이죠. 혹시 또 딱딱 소리가 들립니까? 개 씨발놈 새끼가, 이 영상 말고 그 전에 영상에 또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개 같은 새끼들이 좀 딱딱 소리를 집어넣었더라고요. 요 전에 영상의 전에, 개호로 씹새끼가. 어떤 씨발놈 새끼가 시켰는지 개 같은 새끼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 딱딱 소리가 나는, 혹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들으면 좀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시키는데, 숨어가지고 시키는데 개새끼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씨발놈 새끼 아니고, 대가라 찍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은 가면 갈수록 인크레싱이, 니가 피어하면 나의 동료란 말이야. 나가 동급의 사람이란 말이야. 거의 동급 수준의 컴페티들, 경쟁자라는 거죠. 누구에게? 미국에게. 가면 갈수록 미국의 동급 수준의 경쟁자가 되고 있다고 지금 첩보 보고서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Russia, Iran, North Korea are also leading U.S. national security challenges.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북한은 이미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에 앞을 다투고 있다는 거죠. 앞을 다투고 있는 국가 챌린지, 도전하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하는데, 이미인데, 중국은 이제, China is a near-peer competitor that is challenging the United States in a variety of ways, intelligence officials warned Tuesday. 중국은 거의 동급의 그런 경쟁자라는 거죠. 이 경쟁자는 in a variety of ways, 다양한 방법으로 United States, 미국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의 동급의 그런 경쟁자라는 거죠. 사실 동급 되겠습니까? 중국이? 그죠?
여기 살짝 그것도 있죠. A report by the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identifies China's aggression in the South China Sea increased the ties with Russia and its International Belt and Road Initiative as the foreign policy concerns that officials believe pose the greatest security risks. 이제 이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냐면은 국가첩보국이죠. 국장의 사무실이니까 국가첩보국장이 이제 낸 보고서에 따르면 identifies 뭘 알아내고 있냐면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aggression 침략 혹은 공격적인 행위는 중국과의 ties 유대관계를 높였으며 그리고 자신의 Belt and Road Initiative 1대1로 계획과 자신들의 국제 1대1로 계획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높였다는 거죠. 어떤 가운데입니까? 관리들이 믿기에 외교 정책 관련 우려들이 가장 큰 안보 위협들을 제기하고 있다고 이를 믿는 가운데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의 러시아의 관계와 그리고 자신들의 1대1로 계획을 갖다가 높였다는 거죠. 높였다고 이제 보고서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서가 알아내고 있다는 거죠. 뭐가 높였습니까?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어떤 aggression, 침략 행위가, 공격적인 행위가. 그랬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North Korea's chief challenges to the U.S. involve has continued the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 threat it poses to South Korea, Japan, and the U.S. 미국에 대한 북한의 주요 도전들은 어떤 걸 포함하고 있냐면은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이면 대량 살상 무기죠.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북한의 지속된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과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과 일본과 미국에게 제기하는 위협이죠. 위협을 포함한다는 거죠. 뭐가요? 미국에게 제기하는 북한의 주요 도전 과제들이 북한이 도전하는 것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 이제 미국에게 제기하는 북한의 주요 이제 도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죠? 수요일날 국회에서 이런 말을 정언할 거라고 그죠? 청문회 때 정언할 거라고 그런 얘기하고 죠 상원에서요, 그죠? 상원과 하원의 첩보위원회, 상하원 첩보위원회에서 이렇게 정언할 거라고 하죠. 그런 얘기도 있었고 중국이 왜 이렇게 인크리싱이 그렇게 되고 있죠? 러시아는 그렇다 치고 이란도 그렇다 치고 요 부분만 한번 볼까요, 그러면? Beijing, Moscow, Tehran, Pyongyang have demonstrated the capability and intent to advance their interests at the expense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despite the pandemic, the report released Tuesday said. China increasingly a near-peer competitor challenging the United States in multiple arenas, especially economically, militarily, and technologically, and is pushing to change global norms. 베이징, 중국 정부와 그리고 러시아 정부, 그리고 이란 정부, 그리고 북한의 정부는 미국의 동맹들의 희생의 대가로 자신들의 이익을 갖다가 advance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와 어떤 능력들을 보여왔습니다. 북경 정부,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과 북한이 그랬다는 거죠. 무엇에서도 불구하고요, the pandemic,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거 어느 나라나 미국 자국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거죠, 그죠? 중국은 거의 이제 near peer competitor, 거의 동급의 경쟁자라는, 가면 갈수록 거의 동급의 경쟁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어린아면은 투기장 싸우는 곳이죠, 그죠? 어린아, 그죠? 두 명이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그 어린아. 그런 여러 곳의 그런 경쟁 지역에서 경쟁의 장에서 미국에게 지금 현재 중국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지구적인 어떤 세계적인 어떤 표준을 그죠? 세계적인 어떤 기준을 갖다가 바꾸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고 중국이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뭐 요렇다는 요 얘기를 갖다가 수요일 날 미 상하원 그 첩보위원회에서 이제 정언할 거라고 하죠. 자, 그럼 한 가지 더. 요게 참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는 게, 예? 뭐냐면, Biden to address joint session of Congress on April 28th. 조인트니까, 그죠? 합동이죠. 합동, 세션은 어떤 회기 기간이니까. 합동이라면은 뭐 상원, 하원 다 합동 그 말 아니겠습니까? 바이든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4월 28일에 의회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할 거라는 거죠. 의회 합동회의에서. It'll mark the first time he has addressed Congress in person since becoming president. 대통령이 되고 난 후 개인적으로 국회에서 연설을 한 첫 번째가 될 거라고 하죠. 그것이. 그럼 현재 오늘이 이제 21일이죠. 근데 28일 날 처음으로 14일이죠. 그죠? 14일이니까 앞으로 14일 후에 즉 2주 후에 그 합동회기에서 이제 의회 합동회기에서 연설을 한다고 하죠. 근데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온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의심스럽다. 이거 건강이 너 맞나? 너 대통령으로서 좀 이상하잖아.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거든요. 뭐 이렇다는 거죠. President Biden will address 이래 거죠. 28일 한다는 거죠. 그죠? House Speaker Nancy Pelosi Tuesday issued the formal invitation for Biden to speak.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 씨는 화요일 날 바이든에게 좀 와서 연설 좀 하라고는 공식 초청장을 발표했다는 거죠. The speech is scheduled to occur 98 days into Biden's first term. 98 days into Biden's first term in office. 이 연설은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 98일째 되는 날에 이제 발생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98일 100일에 가깝죠. 98일이 지났어요, 이제. Nearly 100 days ago, when you took the oath of office, you pledged in a spirit of great hope that help is on the way. Pelosi said in the letter, now, because of your historic and transformative leadership, help is here. 거의 100일 전에 당신은 취임식을 했을 때, 취임 선서를 했을 때 당신은 어떤 맹세를 했냐면은 도움은 곧 다가올 것이라는 위대한 희망의 어떤 정신 속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라고 그 초청장 그 레터에서 펠로시가 말을 했죠. 이제 당신의 그러니까 조 바이든 당신은 역사적이고 히스토릭이면은 히스토릭하고 히스토리컬 역사적이라는 말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역사적이란 말도 있고, 예? 이것만, 그럼 역사와 관련된 말, 이 말만 있는 게, 그런 게 다른 것도 있다고요. 히스토리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히스토릭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거거든요. 히스토리컬 역시 역사적인 겁니다. 근데 히스토릭은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좀 중요하다는 의미할 때 히스토릭 플레이스 하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죠. 히스토릭 이벤트 하면 뭐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어떤 사건들이 인 거죠. 근데 히스토리컬 하면은 그냥 연대기 순으로 어떤 역사 때 역사적으로 그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몇 년적으로 뭐가 했다. 뭐 할 때 뭐 그런 거죠.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이면 역사적으로 이제 뭐 그죠?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냥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어떤 몇 년도에 뭐가 있고 몇 년도가 뭐가 역사적으로 연대기 순으로 뭐가 있었다 할 때는 히스토리컬이고 히스토릭 하면은 그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9분 지났거든요. 하긴 뭐 오늘의 단어가 몇 가지 안 됩니다. 지금 몇 가지 안 되니까 뭐 그죠? 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은 그 역사적으로 참 중요하고, 그리고 또, 트랜스포머티브, 아주 이제 혁신적인 어떤 리더십 때문에, 도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초청하는 건 도움을 주는 건가요? 이 여자 하는 말은, 낸시 플러시가 하는 말은 필요 없고, 근데 이런 게 있죠. Biden's first speech to Congress will occur later into his first term than those of his later into his first term than those of his presidential predecessors. 의회에 대한 바이든의 첫 번째 연설은 occurs later, 더 늦게 일어나는 거죠. 더 늦게 일어나는 것이 될 거라는 거죠. into his first term. 자신의 바이든의 첫 번째 임기에서 더 늦게 일어나는 거죠. 무엇보다 those of his predecessors. presidential predecessor. 자신의 대통령 전임자들. 그냥 트럼프도 있겠고, 오바마, 부시, 클린턴, 또 부시, 그 다음에 로널드 레이건,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앞선 전임 대통령들의 도구즈니까 스피치겠죠. 그런 스피치들보다, 연설들보다 그 첫 번째 임기에서 더 늦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Former President Barack Obama delivered his first speech at joint session of Congress on February 24, 2009. 전 대통령인 브라크 오바마 씨는 2월 24일에 했다는 거죠. 그죠? 한 달 조금 지나서 했죠. 1월 20일 날 취임했을 테니까 한 달하고 4일, 34일 후에 이제 joint session, 의회 합동 연설을 했었고,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28일 날 했었죠. 2017년 2월 28일 날. 그러니까 한 달하고 한 8일 정도 지나서, 그죠? 그 정도 했는데 40일이 안 됐어 했죠. 그리고 dating back to the Reagan administration, every president before Biden has delivered his first speech to Congress within his first 40 days in office. 레이건 행정부 시절까지 가면은, 바이든 앞에, 까지 가보자면, 레이건 전까지 가보자면은, 바이든 앞의 모든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첫 번째 의회 연설을 갖다가, 취임을 한 이후, 오피스에 백악관에 들어온 이후, 첫 번째, 첫 40일 이내에 이제, 국회 연설을 모두 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랬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for president in the recent past, the speeches have been roughly 1 hour in length. Former President Bill Clinton spoke for 1 hour and 5 minutes, while George H.W. Bush spoke just 48 minutes. 이것도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거의 100일이 다 돼서 98일 만에 조 바이든이 4월 28일 날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길게 할까? 그럼 그의 전임자들은 얼마나 오래 했냐? 가장 최근의 과거에 있어서, 과거의 대통령들에게 있어서 이 연설은 대략 길이에 있어서 약 1시간 정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전 대통령인 빌 클린턴은 약 1시간 하고 1시간 한 5분 정도 연설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근데 조지 H.W. 부시는 빌 클린턴 다음에 온 거죠. 아들 부시는 그냥 48분밖에 안 했는데, Biden's first speech to Congress is not considered the State of the Union address. 바이든의 첫 번째 이제 의회 연설은 연두교서는 아니라는 거죠. 이 연두교서는 이제 헌법 아래에서 이제 필요한 의무적인 그인데, 연두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좀 Biden will speak as his administration attempts to garner congressional support for $2.25 trillion spending package. 바이든은 자신의 이제 2.25조 달러의 지출 패키지고 일괄 법안에 대한 의회의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한 그의 행정적인 어떤 시도로서 바이든은 이제 연설을 할 거라는 거죠. 내가 이제 패키지를 하는데, 그죠? 패키지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여러 가지 법안을 묶어서 한 번에 일괄 이제 통과시키는 거죠. 일괄 법안이죠. 2.25달러짜리 일괄 소비 법안을 갖다가 대한 의회에서 좀 협력을 해달라는 그런 의도로서, his administration attempt로서 이제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2.25달러는 어떤 것들이 있냐? The plan includes physical infrastructure projects such as upgrades for roads, bridges, as well as funding for Biden-backed policy initiatives such as enhanced job training, caregiving for elderly and disabled Americans. 요걸로 인해서 이 계획은, 그죠? 2.2조 달러를 쓰는 지출 법안으로 쓰는 그 계획은, 이 계획은 뭐 어떤 것을 포함하느냐 하면은 뭐 도로, 어떤 교량 같은 데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 어떤 뭐 보수공사라든가 어떤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그리고 또 뭐 향상된 직업훈련, 혹은 뭐 노약자는 노인이라든가 뭐 이제 디세이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돌봄 같은 그런 바이든이 지시를 한 정책 계획들에 대한 어떤 자금 같은 것들을 갖다가 같은 그런 펀딩, 작은 지금도 포함되고, 도로라든가 교량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 같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사회 간접 자본 프로젝트도 포함하는 것이 이제 2.25달러를 포함한다는 거죠. 뭐 근데 이렇게 뭐 이걸 여기에 대한 어떤 지지를 의회 차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100일 만에 밀고 98일 만에 이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살짝 바이든 너 왜 그래? 의아하게 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건데요. 오늘의 이제 기사는 요걸 할 겁니다. Dante Wright accused of choking and robbing woman at gunpoint had arrest warrant. 여자한테 이제 총으로서 위협을 하고서 총으로 위협하면서 또 choking, 또 목을 왜 조르죠? 그러면서 이제 robbing, 또 목까지 조르기까지 하면서 건을 갖다가 대고서, 총을 갖다 대고서 조른다. 이게 뭔지 모르겠죠, 그죠? 뭐 총 없으면 마음대로 조르지도 못할 그 정도였습니까? 뭐 하여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훔치기까지 한 요 얘기를 들고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보려면 먼저 단어를 살펴봐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뭐 이제 했는데. 자, 그러면 먼저 이 관련 기사를 읽기 위해 필요한 관련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단어 Words of today. Today's words at gunpoint. gunpoint 하면은 건이죠. 그건 총인데 포인트는 총끝이죠, 그죠? 총으로 따라 가리키는 점, gunpoint, 그죠? 총알이 박히는 그 부분이겠죠, 아니면 그죠? 아니면 총국 것을 말하는 거죠. at gunpoint. 총을 쓰겠다, 협박하는 거죠. 혹은 내가 협박을 당할 수도 있겠죠. 내가 협박을 해도 되고, 내가 당하는 경우에도 모두 at gunpoint라고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he was robbed at gunpoint in his shop 3 years ago. 그는 3년 전에 자신의 가게에서 at gunpoint, 총구를 딱 대고 총을 쏘겠다는 그런 위협을 받고서 이제 도둑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자신의 가게에서 어떤 놈이 총 들고 와서 쏜다. 그러면서 훔쳐갔다는 거죠. 그 도둑질 맞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 좀 다른 의미는 뭐 어떻게 적절한 의미는 적절한 용례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She and her 2 daughters were held at gunpoint by a gang who busted into their home. 그녀 자신의 2 딸은 자기들의 자기와 집으로 쳐들어온 버스트인 좀 막 강제로 쳐들어온 어떤 갱의 깡패 한 마리 때문에, 깡패 쉐키 하나 때문에, 깡패 하나가 하나에 의해서 at gunpoint 총을 쓰겠다, 총 쏜다, 그러면서 위협을 하면서 잡혔다는 거죠. 갱에 의해서, 깡패 하나에 때문에. 그녀와 2 딸이 집으로 쳐들어온 갱 한 명에게 총으로 협박당하면서 잡혔다는 거죠. 뭐 어떻게 잡혔을까요? aggravate 하면 뭐 악화시키는 거죠, 그죠? 어떤 상황을 좀 이렇게 악화시키는 건데 좀 심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aggravated 하면서 현재
과거 완료형이 된다면은, 악화된, 심각해진, 가중의 사유가 있는 이런 뜻이다. 법적으로는 좀 가중 처벌할 때도 그죠. 그 가중이 될 때가 aggravated, 이게 가중의 이런 뜻입니다. aggravated assault, 그 가중 폭행이죠. 그죠. 폭행인데, 이렇게 무기를 쓰는 거죠. 그냥 손만 쓰는 게 아니고 좀 무기를 같이 썼을 때. 그때 가중 폭행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적절한 용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Attempts to restrict parking in the city center have further aggravated the problem of traffic congestion. Traffic congestion은 congestion 막히는 거죠. 교통의 악화, 교통체증이죠. 그러니까 이 city center 시티홀이나 시티 센터는 그죠? 시청 내에 있는 시청 내에서 파킹, 그러니까 주차를 갖다가 제약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아니죠. 시티센터가 그러면 시티홀이 시청 아닙니까? 그죠? 시티센터면 시의 중심지, 그건 도시의 중심지라고 봐야겠네요. 그죠? 도시의 중심지 내에서 주차를 갖다가 제약하려는 그 시도들은 교통체증 문제를 further aggravated, 더 악화시켜버렸다는 거죠. 그죠? The treatment only aggravated the condition. 그 치료는 의사나 간호사는 그 치료겠죠. 그 치료한 것은 그냥 only aggravated the condition. 그 환자의 상태를 갖다가 더 악화시키기만 했을 거라는 거죠. 악화시키기만 그 치료를 했는데 그 치료 때문에 더 악화가 되기만 했다. 실버 트림 하면은 은색 트림은 따듬는 거죠. 근데 이게 실버 트림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있죠? 끈,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보이시죠? 실버 트림 보이죠? 이렇게 모자에 달려있는 끈 있죠, 이게. 그죠? 이런 것들. 어디 달려있는데, 이거는, 이 실버 트림, 이거는 지금 총 있죠? 얘가, 이 꺼낸 총에 이제 달려있는 실버 트림을 말하는 겁니다. 요걸 갖다 간단하게, 저는 이런 걸 갖다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이거 이름을 갖다가, 실버 트림을, 이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은색 레이스 끈이라고 그냥 이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은색 레이스 끈. 실버니까 은색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플레이 어라운드, 그러니까 플레이 어라운드는 건,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죠. 그냥 심각하지 않은 거, 진지하지 않는 거,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장난치는 거죠. 그냥 가볍게 장난치다. play around. 그럼 또 조심성 없이 어떤 일 처리를 하다, 대하다. 이런 거죠. 조심성 없이 일 처리하다. 그죠? 조심성 없이 일 처리하다 할 때도 이제 play around라고 하고 장난치는 거죠, 그냥. 그리고 또 플레이 노는데 around 막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아내 혹은 정규 파트너 이외의 아내라든가 혹은 정규 파트너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다 이런 의미로 바람피다는 의미로도 이제 play around가 쓸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적절한 용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He's not the kind of guy who plays around. 저 같은 사람을 말하나 본데, 그는 이렇게 바람필 그런 유의 남자는 아니야.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래.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남자애가, 그죠? 어떤 남자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애인 관계라는 거죠. 남친, 여친, 이렇게 애인 관계란 말이지. 애인 관계인데, 여친 몰래, 혹은 여자가, 역할을 바꿔줘. 여자가, 그죠? 남자 몰래, 딴 남자하고 잤어. 그런 경우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딴 남자하고 성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남자, 바람핀 거죠, 그죠? 남자 몰래, 그죠? 남자를 속인 건데, 그러면 그걸 갖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She play around. 그죠? 잔 거죠? 이제, 성관계를 맺었으니까, played around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뭘 넣느냐? 일단 on을 넣었습니다. on his boyfriend. She played around on his boyfriend.
played around on his boyfriend. 그 남자를 속인 겁니다. 자기 보이프렌드, 그 남친을 갖다, 남친 몰래 딴 남자하고 재성관계를 맺은 거죠. 근데 만약에 on이 아니고 with를 하면은 어떤 놈이겠죠. 어떤 상대인 거죠. 어떤 with a guy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근데 플레이어라운드 뒤에 with를 쓰느냐 on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뒤에 그러니까 on이라든가 with라는 요 전치사 뒤에 오는 요 목적격 요 명사라든가 대명사 요런 것들 좀 성격 guy라든가 이게 with를 쓰면서 플레이어라운드 with라고 하면서 보이프렌드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 on 해놓고 a guy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When it comes to protecting his family, he doesn't play around. 뭐 이제 그 자신의 가족을 갖다가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는 절대 장난치지 않는다. 절대 조심성 없이 일 처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probation 하면은 뭐 이제 뭐 보통 집행유예로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뭐 또 뭐 보호 관찰 기간 뭐 그죠? 보호하면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요런 나쁜 짓 또 하나 관찰하는 기간 있죠. 그런 집행유예 기간도 되고 그리고 집행유예라는 의미도 됩니다. probation이. 그리고 또 뭐 신입의 뭐 견습 기간, 뭐 그죠? 직장, 뭐 학생 뭐 그런 것들의 어떤 견습 기간 그런 것도 probation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솔직히 이 의미는 좀 솔직히 좀 잘 그렇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뭐 그러면 적절한 용례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시죠. He served a year in prison and was then let out on probation. 그는 구치소에서 1년을 살았고, served, 1년을 근무한 게 1년을 served a year in prison, 구치소에서 1년 살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집행유예로 let out, 풀려났다. let out, 그죠? let out, 그죠? He was fined and given 2 years probation. 그는 벌금을 받고 2년의 집행유예를 갖다가 선고를 받았다는 거죠. 벌금, 그 다음에 이 집행유예 선고를 딱 받은 거죠. I'm on probation this semester, so I've really got to study hard. 저는 이번 학기에, 견습기간, 이번 학기가 견습기간이에요. 연습기간인 거죠. 그죠? 내가 이제 제대로 학업 수행을 제대로 할 능력이 있는지 테스트 받는 기간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나는 정말 really got to study야.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런 의미죠. outstanding warrant 하면은 영장인데, 그죠? open warrant 하면은 공개 영장이 저는 뭔지 모르겠거든요. open warrant 하면은 오픈한다는 것은 이게 클로즈도 안 됐단 말이죠. 미결이 이것도 오픈이라든가 펜딩이나 오픈이나 같은 뜻입니다. 이것도 미결 영장이라고 봐야죠. 오픈을. 어떤 문제가 오픈돼 있다는 것은 계속 이제 그 문제를 계속 돌봐야 되거든요. 클로즈 완전 끝난 게 아니라 클로즈드 된 게 아니라 오픈됐다는 건 미결 영장이래. 미결. 해결이 안 된 거죠. 근데 outstanding warrant하고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미결 영장. 근데 뭐 뜻이는 단어가 다르니까 공개 영장이라는. outstanding 왜 outstanding이냐? 서 있는데 stand out인 거죠. 서 있는데 out 바깥으로 삐져나왔는데 그러니까 눈에 띄겠죠, 그죠? stand out 하면 눈에 띄는 겁니다. 군중 속에서 톡 튀어나온 거죠, 그죠? 그게 stand out인데, 근데 그게 out이 왔단 말이죠. 그럼 outstanding은 뭡니까? 눈에 띄는 영장? 눈에 띄니까 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outstanding warrant 하면은 미결 영장이고, open warrant 하면 이것도 역시 미결 영장, 공개 영장을 해둘까 이거 약설자. 그다음 arrest warrant 하면 체포영장이죠, 그죠? 도망갈 것 같으니까 그죠. 그다음 taser 하면은 브랜드명인데 어떤 회사 이름인데 뭐냐면 전기충격기를 만드는 회사 이름인데 보통 전기충격기를 갖다가 taser라고 말을 하죠. 원래는 브랜드명이죠. 그래서 이 테이저 전기충격기를 맞으면 전기충격을 줘서 잠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한번 찍 받으면 한번 잠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가끔 쓰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잠시 뒤에 여기 단테 라이트에 대해서 요놈 요거 참 죽어서 참 안 됐다고 그러네. 총살됐다는데 경관에 맞은 총에 맞고 죽었다는데 단테 라이트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도록 하죠. 예.